안녕하세요. 참사명보사 교육원의 김교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2장의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에 대해서 특강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학습 목표를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를 보시면 첫 번째가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설명한다. 네, 자, 그 다음에 노화에 따라 신체 심리적 변화를 설명한다. 주요 질환의 원인, 증상, 치료, 예방법을 설명한다. 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은 공부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병의 질환에 관한 내용들이죠. 노화가 진행이 되면 열 파트, 신체 열 파트에서 모든 변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각 질환별 특징, 변화가 어떤 겁니까? 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끝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질환을 얻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그 질환 병명의 원인, 증상, 치료, 예방, 이런 부분들을 소화기계부터 시작해서 심리정신계까지 10파트를 살펴보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와져 있는 질환의 특성부터 보도록 하실게요. 우리가 노인성 질환의 특징이다. 가지고 계신 표준교재 126페이지를 좀 펴놓으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노인성 질환의 특징을 11가지를 가지고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설명을 하는데, 자, 일단 1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자, 첫 번째가 단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단독.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한다. 그러면 단독이니까 하나만 생기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 그래서 단독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하셔서 앞뒤 문맥이 맞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해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냥 그분한테 나타나는 증상들이 거의 없지만 이제 그런 증상 자체 보여지는 증상이 노화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질환 때문에 그런 건지, 나이가 드시면 소화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소화가 안 되는 게 그냥 노화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앞에서 보셨던 뭐 위암이라든지 이런 어떤 질환 때문인 건지가 노인은 사실 조금 증상만 가지고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만성퇴행성 질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만성이죠. 퇴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달았어요? 그렇죠. 만성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노인성 질환 중에 급성퇴행이라는 건 없어요. 급성은 원래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이죠.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달아버렸어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성퇴행이라는 말을 말바꾸기로 낼 거예요. 거기도 잘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경과가 길고, 병에 걸려있는 시간이 경과죠? 걔가 길어요.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자, 또 있죠.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민감하다라는 말은 민감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낮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신장에서 소변 농축,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걸 소변 농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농축을 시켜서 만들었으면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돼요. 그걸 배설이라고 해요. 두 가지가 다 저하되기 때문에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며 몸 안에 갖고 계시면 약물 중독이 생기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려워요. 증상만 가지고도 확인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우리가 진단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질환 자체가 가벼워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서 단어가 바뀐 부분이 없는지를 체크하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주요 질환의 10파트의 첫 번째인 소화기계로 들어갑니다. 자, 소화기계다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보이시듯이 제가 소화기계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그림을 그려놨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 그림은 해부학이죠. 그 다음에 구조의 기능의 그림의 설명 다음에는 기능을 설명해요. 기능은 생리학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10파트 중에서 해부를 묻는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리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는 가끔 출제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위와 대장의 기능이에요. 위와 대장의 기능. 자, 그래서 위가 하는 기능이 있고 대장이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127페이지 교과서에 있죠. 위의 기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해요. 소화 효소.
그 다음에 섭취한 음식을 잘게 부숴서 소장을 내려보내는 기능의 역할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대장의 기능은 뭐냐? 소화된 음식물의 수분을 흡수해서 대변의 형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대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면 대변이 엄청 딱딱하죠. 또 머무르는 시간 없이 바로 나왔다. 우리가 말하는 설사? 그럼 대변의 형태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장에서 하는 역할은 소장에서 흘러나온 음식물의 수분을 빨아들여서 굳게 우리가 말하는 똥, 변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들이 음식물을 분해한다는 거예요. 요게 위의 기능과 대장의 기능.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성에 들어가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소화기계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리죠. 특성은, 노화의 특성은 증가는 없어요. 거의 다 감소해요. 왜냐면 나이 들면 좋아지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감소가 돼요. 저하가 됩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네, 근데 그런 표현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증가가 됩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에 보면 쓴맛과 신맛이 증가됩니다. 네, 맛의 짝꿍이 있죠. 단맛과 짠맛이 짝꿍이고 쓴맛과 신맛이 짝꿍이에요. 그래서 짝꿍이 바뀌어도 오답이 되는 거고요. 쓴맛과 신맛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지금 눈에 보이시죠? 증가됩니다. 나머지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네, 왜냐면 지금은 특강시가 그렇지 않다면 수업 시간이면 자세히 꼼꼼히 나가지만 제가 항상 뭐라고 여러분한테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냐면 다 감소되고 좋아지지 않고 저하되지만 증가라는 표현을 쓰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소화기계는 증가라는 표현을 쓰는 게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듯이 쓴맛과 신맛의 증가, 나머지는 다 감소된다고 그러고 저하된다고 할 거예요. 이 128페이지를 특성을 읽다 보면 예를 들면 당내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당 좀 내한테 줘. 네, 그 단어 뜻이 뭔지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은 없어요. 왜요? 네, 감소된다, 저하된다는 말면 문제 푸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된 애들을 10파트를 가면서 다 여러분한테 정리를 시켜드릴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질환으로 가실게요. 자, 보이시나요? 네, 우리가 소화기계의 질환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면 소화기부터 시작해서 소화기, 호흡기, 심혈관계, 근골계, 비뇨생 쭉 각 파트를 써놨어요. 네, 10개 딱 맞죠? 자, 이 10파트를 가면서 여기 보시면 소화기계의 병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소화기계를 나가니까 소화기계에 들어가는 병명 이름 위염, 위궤양, 위암, 대장암, 설사, 변비. 네, 근데 왜 이거부터 보는 거냐면 쉬운 난이도 문제예요. 네, 이것만 잘 알면. 그럼 이제 일단은 우리 교재에 나와져 있는 질환명이 아닌 질환명은 전부 다 오답이 되는 거예요. 책에 배운 게 없는데 그게 답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화기계의 병명 중에서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책에 나오는 거 위주로 문제를 낼 건데 가다 보면 이거 소화기계가 맞아? 이렇게 헷갈릴 만한 게 있거든요. 네,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당뇨병. 네, 아까 당내성이라고 하는 당에 대해서 소화기계에서 언급을 하지만 당뇨병은 소화기계 병명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네, 내분비계예요. 다음 중 소화기계의 질환이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오답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렇죠. 당뇨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은 소화기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걸 먼저 이 시간에 이해를 하고 다음 질환의 설명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위염, 두 번째 위궤양, 위암, 대장암, 설사, 변비 이런 식으로 각 질환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소화기계가 병명이 아까 위염이었죠. 네, 그러면 이제 교재에 가다 보면 정의가 있어요. 위염은 이런 겁니다. 그거 정의죠. 그 다음에 관련 요인. 위염을 일으키는 관련된 요인, 원인들이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증상, 그 다음 치료하고 예방. 네, 근데 이 의학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 증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만 알고 넘어가도 되는 병이 있고, 관련 요인을 아셔야 되는 병이 있고, 치료 및 예방을 아셔야 되는 게 있고, 정의를 알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각 질환에 맞게 다 뽑아가지고 안내를 드릴 건데, 일단 소화기계 위험은, 증상이 중요해요. 어디가요? 네, 증상. 어디가 아프다? 그렇죠, 명치.
명치가 통증이 있어요. 트르미스 구토가 있어요. 언제 아프다? 식사하고 나서 3, 4시간이 지나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명치라는 부분이 보였는데 위염이 아닌 다른 게 답이 될 확률은 없어요. 그래서 명치가 나오면 무조건 네, 위염 이렇게 찾으시면 정답이에요. 그럼 위염은 다 보신 거예요. 자, 다음 질환으로 갈게요. 네, 다음 질환은 위궤양. 두 번째 질환이죠. 네, 위염보다 조금 더 근육축까지 손상돼서 해졌다, 헐었다라고 하는 게 궤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 점막의 부분들이 해져버렸는데 점막에서 끊는 게 아니라 근육축까지 넘어갔다. 그럼 여기도 중요한 건 증상. 언제 아프다고요? 새벽 1, 2시에 속이 쓰려요. 소화불량이 있어요. 상복부가 불편해요. 네, 아까 염은 언제가 아팠어요? 그렇죠. 식사 후 3, 4시간이 지나. 시간이 다르죠? 그래서 그 시간텀을 좀 기억하시고 심한 경우 위출혈, 위천고, 위협착이 있기 때문에 네, 지체 없이 발견되는 대로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환으로 넘어갑니다. 네, 세 번째 질환은 위암이에요. 우리 책에는 암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위암하고 대장암. 그래서 암의 증상들을 좀 구별하시는 게 중요한데, 자, 위암의 증상. 네, 위암도 증상이 중요한 거죠. 소화불량이 있어요. 식욕감퇴가 있어요. 오심, 속이 미식거리는 게 오심이죠. 복부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어요. 네, 요게 말 그대로 위암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이걸 갖고 대장암과도 증상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밑에 있는 부분들은 암이어서 모든 암은요, 다 출혈했어요. 변을 통해서 나오고요. 네, 여기 토혈은 이제 피를 토한다는 거죠. 그래서 출혈과 관련된 것도 암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 자, 그러면 치료하고 예방해서는 얼마? 5년. 5년 동안 재발이 확인을 하셔서 없으면 그때 이제 완치 판정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질환으로 갑니다. 네, 다음 질환은 대장암이에요. 자, 대장암은 관련 요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관련 요인 표시를 해놨어요. 자, 우리가 대장암을 일으키는 관련 요인 중에서 고지방, 고칼로리, 네, 고자가 여기 들어가죠? 고지방, 고칼로리. 그 다음에 저섬유소, 저잔여식이. 네, 중요한 건 저잔여식이. 자, 잔여다라고 하는 것은 남는다 그랬어요. 어디에요? 장에. 그럼 장에 남아야 좋은 거예요? 안 남아야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남아야 좋은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장에 남는다는 얘기는 운동할 거리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할 거리인 음식물이 장에 들어오면 장이 계속 운동을 해요. 그럼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잔여식이라는 것은 남는 게 적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요? 싹 다 깎아버리면. 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공 정제된 저잔여식이. 가공 정제, 정제가 깎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공을 하거나 정제를 하면 껍질이 없어졌기 때문에 장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장이 튼튼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네, 대장암의 유발 요인입니다. 여기는 식품하고 연관돼서 문제 많이 출제해요. 다음 중 대장암의 좋은 음식은 대장암에 나쁜, 좋지 않은 음식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읽다 보면 저잔여식에 들어간 것들. 네, 깎았으니까 뭐 흰색 백미도 그쵸? 깎아버렸으니까 저잔여식에 들어가는 거고 뭐 껍질 없이 먹는 것도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럼 다 요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가 대장암의 저잔시기를 이해하셔야 되고, 네, 또 이제 음식을 찾아보세요. 그럼 찾을 수도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장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장습관의 변화예요. 어떻게 해요? 설사나 변비로. 네, 설사가 없던 사람이 설사를 한다든지, 변비가 없던 사람이 변비를 한다든지, 장폐색은 장이 폐쇄 막혔다는 거죠? 뭘로요? 암덩이로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로 증상 찾기도 많이 나왔죠. 모의고사 선생님이 풀어보셨듯이 변을 통해서 피가 나옵니다. 직장출혈, 점액은 콧물처럼 끈적끈적한 것들을 점액이라고 그래요. 그게 장에 섞여 나온다는, 변에 섞여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대장암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자, 다음 질환으로 갈게요. 자, 다음 질환은 설사. 네, 설사는 치료 예방 볼게요. 탈수 예방. 탈수. 네, 우리가 설사가 있으면 물은 충분히 마셔야 돼요. 물까지. 왜냐면 변을 통해서 나가는 게 전해질 책부터 물까지 다 빠져버리니까 그래도 섭취량은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셔라. 단순 설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설사로 인해서 탈수가 오는 게 노인한테는 되게 치명적이죠. 지사제 남용주의입니다.
지사제를 함부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사는 자기 방어 반응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유해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자기 방어이기 때문에 그때 지사제를 먹어버리면 유해 물질이 안 나가요. 그럼 설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변비. 네, 우리가 변비는요, 관련 요인도 보셔야 되고, 증상도 보셔야 되고, 이게 다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변비를 일으키는 관련 요인은 장 운동이 저하됐어요. 지나치게, 그렇죠. 저잔여 시기를 먹었어요. 그럼 장에 남는 게 없어서 장이 튼튼해질 이유가 없다 그랬죠. 복부의 근육의 힘이 약해졌어요. 네, 복부 근육의 힘이 약해져도 밀어낼 힘이 떨어지는 거니까 변비가 오는 거고요. 식사량이 줄어들었어요. 하재를 남용해서 하재가 변비약이에요. 밑으로 내리는 약. 얘를 남용하다 보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배변 반사가 떨어졌어요. 수분 섭취가 부족했어요.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을 썼어요. 그래서 항암제, 마약성 진통 제산제 이런 것들이죠. 여기가 변비를 일으키는 관련 요인.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변비의 증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면 136페이지 표준 교재에 보면 증상에 보면 뭐 배변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무게 감소했어요. 뭐 이런 말 있죠. 그걸 보고 변비입니다라는 걸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를 안 내요.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지금 4번부터 여러분 교재 4번부터 제가 여기 지금 보이시는 영상이 다 넣어놨죠. 4번이 이거거든요. 복부의 통증과 팽만감,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경련이 있습니다. 식욕부진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증상이라고요? 그렇죠. 변비의 증상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르는 증상들을 시험에 출제한 지 꽤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치료하고 예방은 네, 치료하고 예방은 뭐 다량의 물을 드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걸 드세요. 우유는 많이 드세요. 복부 마사지 해주세요. 무슨 방향으로요? 네,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소화기계는 정리가 되신 거고 두 번째 단원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는 호흡기계죠. 자, 호흡기계도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특성이에요. 여기도 증가되는 하나가 있어요.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합니다. 네, 나머지는 다 감소해요. 기관진의 분비물이 뭐예요? 가래죠? 네, 가래가 증가합니다. 고 봐요. 좋지 않은 게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 질환입니다 해서 이제 독감이 시작되는데 먼저 질환의 명칭을 좀 먼저 보고 여기를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소화기계 봤어요. 그렇죠? 네, 소화기계, 당뇨는 소화기계 안 들어갑니다. 기억하세요 라고 했던 거고요. 그럼 이제 뭐냐면 호흡기계. 자, 호흡기계는 인플루엔자, 다른 말로 독감, 만성기관지염, 폐렴, 천식, 폐결핵, 네, 이렇게 5개가 호흡기계에 들어가는 병명 이름이에요. 여기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독감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독감을 다른 말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죠, 이름이. 자, 독감의 대표적인 증상들은 갑작스런 발열이에요. 38도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예방접종이 나와요. 독감 인플루엔자는 횟수, 매년 1회를 접종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독감에서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만성기관지염입니다. 네, 정의를 써놨어요. 기관지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럼 뭐라고요? 만성기관지염. 말 그대로 만성의 염증입니다. 기도가 좁아졌습니다. 이런 단어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만성기관지염은 넘고 넘어서 치료 예방.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호흡과 기침으로 기관진의 가래는 배출합니다. 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차가운 기후,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하세요. 네, 이런 치료하고 예방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 질환은 폐렴이에요. 네, 폐렴. 자, 관련 요인은 3개. 하나는 세균. 세균이 들어가면 세균성 폐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바이러스성 폐렴. 네, 근데 이제 둘도 아니에요. 흡인성 폐렴. 흡인,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음식이나 이물질이 어디로요? 기도 내로. 음식이나 이물질은 기도 들어가시면 안 되죠. 식도로 들어가셔야죠. 네, 근데 그 음식이나 이물질이 기도 내로 넘어가서 기관지나 폐에 염증을 유발했습니다. 그럼 무슨 폐렴이요? 그렇죠. 흡인성 폐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 치료를 하면 돼요. 그래서 호전의 경과가 좀 빨리 치료가 되는 분들이고, 바이러스성 폐렴은 증상 치료를 하죠, 증상. 그 사람의 증상이 있다. 왜냐면 바이러스를 잡아준 약들이 아직 없어요.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백신이 나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예방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내는 건 바이러스 질환은 사실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질환으로 갈게요. 자, 다음 질환은 천식이에요. 자, 일단 정의를 먼저 보시면 기도의 만성의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벽의 부종과 기도가 협착, 좁아졌어요.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민 반응이에요. 자, 혹시 앞에서 하셨던 만성기관지염과 구별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만성기관지염도 기관지가 만성의 염증이 생겨서 기도가 좁아졌다는 말을 해요. 여기까지는 같거든요. 기도 협착이나 기도가 좁아졌다는 건 같은 거니까. 그러면 그냥 만성기관지염이에요. 근데 그 말을 붙이면서 과민 반응이라는 말을 써요. 알러지 반응인 거죠. 천식이 약간 알러지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과민 반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얘는 천식으로 바뀌어요. 이 정의를 가지고도요. 정답과 오답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만성의 염증으로 좁아졌는데 그냥 만성 염증에서 끝나면 만성기관지염. 과민 반응을 일으켜요 라고 얘기하면 천식.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요인. 알레르기 질환이기 때문에 관련 요인이 많아요. 감기일 수도 있고, 비염일 수도 있고,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일 수도 있고, 강아지나 고양이 털 배설물,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냥 갑작스러운 온도나 습도의 차이도 한 가지 원인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을 이어보실게요. 자, 천식의 증상입니다. 중요하죠? 네,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애들이에요. 자, 천식의 대표적인 증상은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들립니다. 천식이에요. 다른 거일 이유가 없어요. 사실 증상 위주로 많이 나는 것들이 그 증상을 보면 그 질환인 거지 증상은 이런데 다른 병이에요. 그건 쉽게 우리가 딱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질환의 증상은 정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증상 위주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를 해요. 자, 그러면 천식의 대표적인 증상은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입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예방해 보시면 운동을 하시게 되면 기도가 좁아질 거예요. 그래서 운동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셔서 기도를 열어놓으신 상태에서 운동하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나와져 있는 게 알러지원이죠. 아까 그 과민 반응의 알러지원이 담배나 벽난로 먼지나 곰팡이가 원인이면 얘네들로부터 피하던지 아니면 제거를 해주시던지 원인물로부터 제거가 되면 줄어들 수 있어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따뜻한 데 있다 갑자기 차가운 데로 갔을 때 그런 것들을 피해 주시면 천식의 알레르기를 좀 줄일 수 있겠죠. 자, 다음 질환을 가실게요. 자, 다음 질환은 폐결핵이에요. 폐결핵. 결핵균이 폐로 침범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고 증상에 보시면 폐결핵의 대표적인 증상들은 일단 2주 이상의 기침과 흉통이 있어요. 열이 나요. 오후에 열이 있다가 언제 떨어지는 거냐?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을 폐결핵입니다. 이렇게 하죠. 이것도 폐결핵의 독특한 증상이에요. 오후에만 열이 난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 피로감이 있어요. 식욕부진이 있어요. 그 다음 농흉이나 객혈은 이제 피를 토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폐결핵의 대표적인 증상들이에요. 자, 다음은 치료와 예방입니다. 폐결핵은 현재 의학은 약으로 치료해요. 그래서 약을 얼마만큼 잘 복용했냐에 따라서 치료의 경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재 있죠? 폐결핵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 결핵약이 결핵을 막아주는 항결핵제. 가지가 여러 가지예요. 약의 양이 그러다 보니 많아요. 복용 기간이 비교적 길어요. 짧아 6개월. 이제 기본 6개월 이상 복용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인 이유가 한 가지를 6개월 먹으면 내성이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약을 섞어서 복용하시게 되면 그 약이 뭔지를 몰라서 내성을 쌓는 기간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고 기간이 길고 그래서 중간에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이시면 완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물 복용하실 때는 여러분이 잘 살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폐결핵의 치료하고 예방을 봅니다. 약물 투여로 인해서 부작용을 관찰하세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먹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동안에 6개월 내리 부작용이 있으면 그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을 복용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네, 부작용 유무를 반드시 관찰하셔가지고 부작용이 있다면 교체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다음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합니다. 이 항결핵제가 결핵균 자체가 독해요. 그래서 그 독한 약을 복용하시기 때문에 간이 많이 손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간의 기능을 검사를 꾸준히 해주시는 거고 또 간의 객담에서 분출되는 네, 그 객담 안에 결핵균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시려면 객담 검사를 좀 실시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흉부방사선 촬영 검진 또는 가래 검사로 조기 발견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침 예절을 지켜주세요. 네, 좀 시사성을 반영한다면 시험에 충분히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침 예절도 간단히 살펴볼게요. 네, 기침 예절. 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기침 예절 캠페인의 그림이고요. 여기는 이제 꼭 알아두기 글씨에 대한 설명이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기침을 하실 때는 손을 그죠? 입이나 입을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는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네, 소매를 이용하시면 돼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매.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손 씻기 꼭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마스크 꼭 끼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일회용 마스크는 젖으면 필터링 능력이 떨어지니까 바로 교체하셔야 되고 말 그대로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일단 호흡기계 기침의 예절까지. 네. 자, 그러면 여기 시간은 이 소화기계부터 시작해서 호흡기계까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할게요. 네. 자, 어쨌든 또 이어서 뒤로 심혈관계부터 나올 건데 여기 부분까지 또 오늘도 공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할게요.